안녕하세요. 국가정보학을 담당하게 될 최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2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실, 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또 중소벤처기업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이북오도위원회, 또 이렇게 근무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 본부, 창조정부기획실이라든지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것이죠. 정부혁신 이쪽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행정자치부 인사국고시과 출제팀이라든지 채용제도팀에서 근무를 했고, 또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인재채용과 인재기획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 소속기관을 합쳐서 10군데 이상을 이렇게 돌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이색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조금씩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국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일본 정부 인사원에 한 6개월 파견, 또 일본 대학의 국비로 장기 유학을 또 한 2년 반 정도 갔다 오고, 일본 또 그 외에 대만 정부에도 1개월 정도 파견 근무를 한다든지, 중국 정부 인사부 초청으로 또 중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국내 공무원 연수단 인솔해서 중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에도 여러 번 정보 수집차 출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국가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거 크게 의식한 바가 없이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예를 들면은 교육기관 중, 특히 유학기관 중에는 일본 자위대 교원과 같은 또 수업을 듣기도, 같은 지도 교수 밑에서 또 수업을 듣기도 하였고, 중국 방문 때는 당연히 고위공무원이 저희들을 쭉 안내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도 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일본에는 제가 일본어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중국어를 좀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많은 경험들, 내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께도 또 다른 어떤 강좌와는 다른 좀 플러스 요인이 많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경험, 국내에서 여러 기관을 다녔던 점, 예를 들어 보면은 정부기관에서 정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중앙부처에서 옛날에는 뭐 군사정보다, 뭐 이런 정보다, 이런 부분 방첩 정보다, 뭐 테러 정보다, 이런 정보들이 중요했다면은 요즘은 뭡니까? 뭐 경제 정보까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라의 정책 정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는 뭐 지방자치단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대체로 관리한다는 정보가, 또 직원들끼리 공유한다는 정보가 신문 스크랩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신문 스크랩, 그거 자기 장관 얼굴 나오는 거, 그거 중심으로 스크랩해서 그거 돌리는 게 다지, 외국의 주요 정책 정보 이것을 모아서 분석을 해서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또 그걸 우리 공무원 계층별로 이거는 국장들한테 필요하겠다, 우리 또 실무공무원들한테 필요하겠다, 그런 정보 공유하는 모습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정보는 뭐다? 국력이다. 그러면 정보는 국력이다. 어느 정부기관에서만 이걸 챙겨야 됩니까? 여러 기관에서 다 챙겨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공무원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정보기관에서도 나가겠죠.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외국에 내보낼, 정보요원 내보낼 돈이 없다 그러대요. 근데 정부 전체로 보면은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 부처, 뭐 예를 들어서 통일부 무슨 정책분석국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 공무원들도 정부 공무원 유학 프로그램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국가정보학이라는 책을 보고, 이론 따로, 실무 따로, 정보기관 따로, 또 각 부처가 따로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부분도 제가 돌아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일본 갔다 왔다. 일본에 2번을 나갔어요. 인사원에 갔다 오고, 또 유학을 갔다 오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저라는 많은
어찌 보면 첩보죠.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인포메이션 속에는 또 인텔리전스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그 나라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을 하고 보고하는 전문가로 써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그러한 업무를 할 전문가로서 꿈을 가지고 이 강의실에 와 계시고 또 인터넷 컴퓨터 앞에 지금 앉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속해서 일하게 될 그 기관에서 전문가가 되면 물론 또 우리 정부 전체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그 속에서 나의 업무의 위치는 뭐냐 하는 부분을 이 수험 준비를 하는 이 순간부터 그런 전망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면은 시험도 훨씬 더 빨리 합격할 것이고, 또 뭐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포부가 있고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국가적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정보 전문가가 되고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군에 들어가겠다 하면은 어떤 군 정보 전문가로서 내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이제 서점에 간단 말이죠, 수험생들. 물론 2년, 3년 여러 해 공부하신 수험생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은 점수가 좀 낮다더라. 근데 요즘은 불경기고 취직이 좀 안 되니까 좀 시험 점수가 낮은 이 시험을 한번 쳐보자. 그런데 일반 사무직은 좀 이일저일 하면은 좀 일이 시시콜콜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최 선생님, 최 교수님 이야기대로 정보가 중요하다. 그 사실은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국가정보학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막상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은 아주 이런 문제집도 있고, 또 원론서, 국가정보학이다, 뭐 국가정보학, 뭐 이런 국가정보론이다, 이런 책을 보면 언제 나왔어요, 책이? 벌써 4년씩, 5년씩, 10년씩 됐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수험서 중에 어떤 책이 제일 좋아요? 예. 저 유명한 대학 교수가 쓴 책, 누구라도 읽어보고 싶은 책,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책, 그런 책 좋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 좋죠. 그 다음에 또 그 교수들도 좀 젊은 사람이 좋아요. 시험 이 출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연세 드신 뭐 60대고 70대신 분 아무리 책이 좋아도 출제위원으로 위촉 잘 안 할 겁니다. 뭐 한 40, 50 나이 많아봤자, 그죠? 그분들이 쓴 책이면 훨씬 더 좋아요. 또 대학도 좀 좋은 대학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러면은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은 차선책을 찾을 겁니다. 책이 조금 오래되어도 또 많은 저자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한 책이다. 아니면 책 내용이 참 잘 되어 있다.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책을 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출제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입니다. 제가 너무 깊이 말씀드리면 물론 이게 뭡니까? 업무상 지득한 보안사항을 유출하는 거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 책을 고르는 방법과 그 채용부서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최근에 좋은 책을 쓰신 교수님, 또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교수님, 그 분야를 정통으로 전공하신 교수님, 그걸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 그런 분들이 채용 후보자 1순위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국가정보학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 이제, 어쨌든 어떤 책에, 한 편의 글을 쓰는데 참여를 했다. 최근에 어떤 논문을 발표했다. 무슨 테러다. 무슨 뭐 사이버다. 방첩이다. 미국의 CIA다. 이런 책을 내놓은 교수님들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리고 또 위촉을 하겠죠. 차선책으로. 그 다음에 또 이 분야는 실무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이 국가정보는 뭡니까? 공개가 됩니까? 원대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돌아다닙니까? 국가정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비밀성 아닙니까? 그죠? 예, 비밀성이다 말이죠. 우리 또 그 다음에 국가
정보기관이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두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또 내어놓지 못하는 부분, 또 내어놔서는 안 되는 부분, 또 내어놔도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쪽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이, 교수들도 국민인데 어디 국제정치학과 교수, 행정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평소 때 정보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지 꼼꼼하게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야, 여기 무슨 채용과 누구 사무관입니다. 교수님 국가정보학 문제 25문제 출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교수님도 논문도 써본 적도 있고 또 가르쳐 줘본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출제수당도 물어보고 싶겠죠. 얼마입니까? 한 문제. 그거는 잘 안 물어봅니다. 교수님들이요. 체면이 있으니까. 또 받으시는 월급도 있고. 그래 이제 내가 출제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또 보람도 있잖아. 그죠? 예. 예스 합니다. 이제 한번 해보지요 합니다. 근데 예스 한 그 순간에 2018년 기출 문제를 보여주면서 교수님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화 받는 자리에서. 그러면 25문제 중에서 몇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대단히 신뢰되는 이야기지만은요, 교수님들께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출제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출제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그럼 오늘 전화를 한다. 12월 8일 날 12월 31일까지 출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하면은 12월 9일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2문제씩 만들고 이렇게 착착 검토하고 하는 교수님들 그렇게 또 많이는 없을 겁니다. 연말 얼마나 바빠요. 기말고사 쳐야 되고 그죠? 크리스마스에 또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전날쯤 되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니까 날이 갈수록 부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봅니다. 이렇게 출제 지침 이렇게 보내온 거 있죠. 국가정보 개론에서 몇 문제, 정보 이론에서 몇 문제, 또 그 정보 어떤 외국의 정보기관에서 몇 문제,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 여기서 몇 문제, 또 시사성 있는 문제 몇 문제 이렇게 쫙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짜고짜로 25문제 해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는 그런 분야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출제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는요. 그러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뭐 작년, 재작년, 뭐 최근 한 2, 3년 이런 어떤 분야별로는 좀 유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거는 기간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해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누가 출제 이 의뢰를 하느냐 담당자라든지 부서장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장담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대체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뭐 며칠부터 출제하든지 간에 그거는 좀 놔두고 일단은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이 바뀔 수가 있고 새로운 사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또 저서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수님들은 참고서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구하는 그 방법과 똑같습니다. 원론서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느냐. 일단 자기 책을 1번으로 딱 뽑아 놓겠죠. 교수님들이 제일 좋은 교재는, 좋아하는 교재는 자기가 쓴 교재입니다. 그죠? 그걸 1번.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들이나 학회에서 나온 책 2번. 그 다음에 단행본으로 나온 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분석론이다, 뭐 테러학이다, 방첩학이다, 뭐 공작에 관한 책이다 이런 책들을 또 한 3번으로 꼽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분야 학회지까지 또 있죠. 국가정보연구다 무슨 연구다 이런 학회지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테러학회다 무슨 학회다 이런 학회지들이 있으면은 정말 진짜 문제를 잘 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자료들까지도 조교시키겠죠. 그런 도서관에 가서 그런 정보지 좀 빌려와 하면서 책은 한 3년치 좀 갖고 와봐 그러거든요. 예, 비밀 유지를 해달라 했는데 또 어떤 교수들은 내가 출제 의뢰를 받았는데 뭐 이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 가서 잘 골라와야 돼. 아주 옛날에 그랬답니다. 요새야 다짐을 시키고 하니까 요새는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책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쉽게 나오는 해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출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방침에 따라서 잘 정리되어 있는 책 두세 권을 가지고 기출문제 적절히 참고해서 문제 쫙 만들면은 잘 나오겠죠. 특히 그 시간에 쫓긴다든지 할 때는 기존의 기출과 유사하면서 문제가 평이합니다. 근데 대체로 많은 교수님들은 출제 의뢰를 받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욕 들어먹잖아요. 요새 문제 툭 하면 뭐 해요? 소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수능 때에서도 뭐 국어 31번 문제 전쟁 날 듯이 난리였잖아요. 사람들요. 어렵게 냈다고. 과학 도수도 못 푸는 문제를 고3 학생 보고 풀어라 하는 거냐. 그런 문제가 나왔지. 그렇지만은 그 정도 되지는 않지만은 나도 이번 참에 내가 평소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이 국가정보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영역의 문제를 새로 좀 개발해 봐야 되겠다. 또 앞으로 우리 군을 이제 군인 중심에서, 물론 군인이 당연히 앞으로도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비중을 좀 줄이고 민간 전문가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뉴스는 국민들이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겠죠. 특히 이 국가정보학 분야, 국제정치학이 군사 업무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하는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무 공무원, 특히 이 국가정보를 담당할 이 공무원들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야무지게 해야 된다. 엘리트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 단행본이라든지 또 외국의 최근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뭐라 해요? 작년하고 다르게 지문이 길어졌다. 전에는 1번, 또 오른쪽에 2번, 또 그 밑에 3번, 그 밑에 4번 해서 그냥 한 두 줄에 글자 수 합쳐도 30글자, 40글자도 안 될 정도의 선택지였는데 요즘은 한 줄에 20자, 30자 정도 두 줄씩 뭐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출제 의뢰를 받았을 때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 분야가 중요하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이 중요하다, 엘리트를 뽑아야 된다. 이제 지금까지 또 우리 정보기관들의 역할들을 봤을 때 전문가로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요새 또 올해 법 개정됐잖아, 그죠? 사령부 이름이 바뀌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것도 들어가는 이 신입 지금부터 반성을 좀 시켜야 된다. 이 시사 문제 또 만들어내겠죠,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안 나왔던 문제, 지문이 길어지는 문제, 또 외국의 사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수님들도 똑같이 처음에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책에서 문제를 내는 게 60%, 70%.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책을 가지고 다지고 해서 60, 70짜리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머리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교수님들이 조금 어렵게 내어봐야지 하는 그 몇 문제를 더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눈을 감고 풀어도 60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공부를 두세 달 동안에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조금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잡았던 그 책에 없는 다른 어떤 원론서나 다른 개론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미국 CIA다. 무슨 뭐 이스라엘의 뭐 신베트다 뭐다 이런 정보기관들 그 최근에 뭐 어떻게 바뀌었나 그것까지 어떻게 다 찾고 있어요. 그죠? 뭐 국가정보학만 해야 되면 몰라도 요새 국어는 또 얼마나 어렵게 나와요. 옛날에 단문 문법 중심 이런 데서 이 시험위원도 외부에다가 위촉을 하고 또 뭐 그 시험위원들 또 요 정보 분야 직원들도 다른 기관에서 나온 문제를 볼 겁니다. 인사혁신처다 또 뭐 서울시다 또 법원이다, 국회다 이런 문제들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국회 같은 데는 문제지 엄청 길어요. 국어 같은 거만 6페이지, 7페이지 넘어갑니다. 인사혁신처는 국어 공무원 같으면 몇 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되죠. 서울시 같으면 글자를 작게 쳐가지고 칸을 좁게 쳐가지고 뭐 내기는 하지만은 2페이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페이지 수가 정해져 있지만 작년에 경찰 어땠어요? 국어. 그렇게 2페이지씩 나오다가 3페이지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늘어나고. 그러면 군무원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그러면 내가 빨리 달달 외워서 합격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다? 나중에 합격 카트라인에서 딱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심화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제가 어쨌든 자료들을 또 찾기도 하고 또 서브노트로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그런 흐름으로 출제를 한다. 제일 먼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책, 또 여러분들도 그런 책을 갖고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딱 고조를 맞춰주는 것이고 그것을 소화를 시켜내야 되고 저는 두세 달 동안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탁 박아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박아 넣어줘도 그것을 또 잘 소화를 시켜야 되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떤 때는 잠이 잘 옵니다. 이 스톱 눌러놓고 이제 커피 마시러 가죠. 요 강의실에서는 또 마찬가지죠. 뭐 스마트폰 뭐 들어왔다 하면은 또 살 꺼내서 이제 이렇게 또 확인해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만 앉아서 이렇게 발 깨고 또 요새 추우니까 1월 2월에 이불 덮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좀 춥더라도 책상 앞에 딱 앉고. 저는 앉기보다는 저도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이 한문 연수기관에 이렇게 3년 동안 다니면서 72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했는데 그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못 따라가니까 또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앉아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욕심에 배속, 딱 1.5배속, 2배속 해서 듣습니다. 고개가 어떻게 돼요? 방아를 찢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역시 정상 배속으로 해놓고 서서 딱 이렇게 단정하게 딱 다리가 힘들더라도 서서 이렇게 들으니까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아주 간단하지만은 실천하기 좋고 또 학습 효과도 높아요. 특히 국가정보학은 생소한 부분이 많고 외워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강의 들으시면서 다른 교수님 수업은 모르겠지만은 제 수업은 조금 힘들다, 좀 잠이 온다, 교수님 목소리 좀 지루하다, 그러면 서서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는 오히려 권합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과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정보학 이거 공부를 하니까 재미있네, 의외로 재미있네 하면서 시끄리 파일이다, 공작 1, 2, 뭐 한 이런 책들 있잖아. 그 시사성 있는 자료. 이런 책 사서 읽어보면 잘 넘어가요. 또 시간도 많이 먹히지만은 또 책장도 잘 넘어가. 그래서 시험에도 꼭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또 그것 가지고 2, 3일 보내버립니다. 격까지 많이 치면 어떻게 된다? 봉가지가 부러져 버린다. 그죠? 예. 옛날에 사법시험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시험 치고 나와서 시험 잘 쳤다. 보면은 막 소수설 이런 걸 가지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2차 시험요. 그래서 늘 소수설은 강한데 다수설이 약하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너무 이 구석진 거 몇 점만 받으면 합격한다. 뭐 카트라인 높아도 한 80점 그죠? 요새 일반 국어 시험 그죠? 그 다음에 뭐 70 몇 점 받으면 합격하는데 그렇게 만점 90점 뭐 100점 뭐 25문제 다 나오는 책 그걸 찾고 25문제를 다 맞추는 그런 실력을 갖추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국가정보학은 특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1월, 2월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작년처럼 8월에 친다고 하면 1월, 2월, 3월은 기본서를 봅니다. 열심히 보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요약서 앤드 문제집 이렇게 보고 또 무슨 원론이다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한 5월, 6월 되면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런 걸 또 보겠죠. 또 7월, 8월부터는 그냥 문제풀이에만 집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정보학이라는 건 물론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력이 되고 하면은 문제를 많이 풀고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됩니다. 근데 국가정보학 과목은 책에 나오는 기본적인 팩트, 학자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기 학자들 이름 외워야 되고 그 학자들이 주장한 어떤 학설, 무슨 프로세서, 정보, 무슨 순환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요. 비슷한 거 퍼뜩 보면 비슷한데 가만 보면 다른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걸 문제만 푼다고 다 자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것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이 기본서 또 중간에 서브노트 나오는 이 부분들을 늘
회독수를 바꿀 때 5회독에서 6회독 갈 때 6회독에서 7회독 갈 때 늘 처음부터 봤던 그 책들을 같이 봐야만이 합격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앞에 거 놔두고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가고 또 문제풀이로 넘어가고 앞에 것은 사요나라 이렇게 굿바이 해버리면 다음 거는 또 모의고사 보면 점수 우선에 잘 나온다. 또 점수 안 나왔다 하면은 또 이마살이 또 찡그러지죠. 야, 큰일 났다 그러고. 또 점수가 잘 나오면 자꾸 문제 풀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시험 치고 나와서 떨어지면 어떤 소리 해요? 모의고사 칠 때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상하게 실전에 가서 문제가 지랄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시험 다 망쳐놨다. 이거 몇 문제는 소송 제기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죠? 그래서 특히 국가정보학 과목 이런 과목은 암기해야 되는 내용, 특히 학자들이라든지 외국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 이론, 학자, 이런 우리 법령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봐야 된다. 이 말은 제가 신신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이 채용 분야에는 근무도 했고 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젊은 직원들한테 너 공부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합격했냐. 대학교 3학년 때 합격했대요. 그 7급 공무원을. 고시도 물론 뭐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재학 중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합격했냐. 그래 뭐 기본서입니다. 복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력이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사람들이 모의고사 풀어보고 불안해하거나 아 점수가 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그 교재, 이 교재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아 자신 있다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정평 있는 또 다른 책들을 조금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정보학 이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간을 길게 잡아서 강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짧은 기간에 그럼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두 달이면 두 달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회독이 다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되게 생소해 보이는 이런 내용들도 보고 또 잊어먹기 전에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시험을 8월 달에 본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회독수를 상당히 빨리빨리 해서 이론 또 서브노트 문제풀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어찌 보면 이 국가정보학 과목이라는 이 부대, 저는 이 하나의 군 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 부대 요원들, 제가 부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부대원들과 함께 적진에 침투를 해야 됩니다. 예, 침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죽으면 나는 누가 구해줘요? 부대장이 죽고 나면 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부대장을 또 하겠죠. 그 옛날에 한국 전쟁 때 어땠어요? 인민군들이 우리 군 부대가 오면 제일 먼저 부대장 소위부터 이렇게 겨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들이 제일 먼저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쏜 총은 그 총알이 쏘이 하면서 날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최대한 생존할 수 있는 11명이다. 그럼 11명이 모두 다 영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강의와 그런 또 수험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국가정보학에 대해서 제가 내용보다는 출제팀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 문제를 다 풀고 만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출제위원들이 다 전화 받는 순간에 아는 문제만 출제를
해주시오 하면 문제가 아주 쉬워서 여러분들은 다 만점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시험위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이거나 이 분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공부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문제를 개발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공부해가는 과정과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많은 과목들의 시험 문제 검토 담당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다 교수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뭐 인사혁신처다 그러면은 나올 때까지 감금이 되어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만 들어갔습니다. 시험 출제위원들은 먼저 문제를 출제해주고 골라주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하는 거죠. 들어가서 제가 맡았던 과목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어는 물론이고요. 프랑스라든지, 프랑스도 좀 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프랑스를 했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독일어라든지 또 심지어 기상학, 미기상학, 청량학, 토목학, 뭐 식품영양학 뭐 이런 과목들까지 뭐 들어가서 문제 검토를 합니다. 문제 검토를 하면요. 과목이 다 달라도 우리가 문제 카드 하나, 그 문제가 어디서 출제됐나, 그 책에만 나오는 내용인지, 다른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지, 매일 그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뭐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전부 다 근거를 다 확인하고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 원리, 문제를 검토하는 그 방법, 그것은 다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흐름, 그런 길이죠. 길, 프로세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정보학 교재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이 국가정보학이라는 이 과목을 이해시키고 또 보다 더 고득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강의 따로 최소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의 따로 교재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획을 세워서 마지막까지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되 문제는 풀면서 또 기본서에 없는 내용, 노트에 없는 내용이 있으면 보충해가면서 이 이야기는 다 알지만은 또 실천이 잘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국가정보학에 대한 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